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환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확진자 수는 오후 6시 29분 현재 15명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12번 환자가 4개 시도를 넘나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혹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배우자로 2월 2일 확진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12번 확진자와 동선이 동일합니다. 현재 상황 좀 한눈에 정리를 저희가 해봤어요. 2주 만에 확진자 15명.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전해드렸을 때가 딱 11명이었는데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13, 15 환자는 지금 좀 더 파악 중이고 특히 이 3차 감염까지 전파시킨 12번 환자. 이분이 좀 제일 중요할 텐데 정서희 소장. 이 이동 동선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4개 시도를 이제 이동했단 말이죠. 이 12번 환자. 그렇습니다. 그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수원이나 경기 일대는 물론이고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갔다 왔고요. 서울 시내 안에서도 각종 서울역이나 면세점, 각종 영화관, 의료기관까지 굉장히 그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9일에 시작을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된 것이 1일이기 때문에 약 12일 동안 정말 활보를 한 건데 특히 25일 정도의 의료기관에 가긴 발열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갔던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는 아마 소위 말해서 무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약을 한번 지어 먹고 난 다음에 25일 이후에도 영화관을 간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처음에 138명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수정 발표된 거로는 약 361명이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전염병에서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인천, 부천,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신라면세점, 성남까지. 아까 정서희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래 이 12번 환자가 접촉한 이들이 138명이었는데 361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좀 그분들도 누구와 만났는지 또 어딜 갔는지 이것도 파악하는데 꽤 많은 정부 당국의 노력이 들겠는데. 네. 이번에 그 12번 환자의 사례를 보면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허점이 일단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의 국적은 중국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또 사시는 곳은 한국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활동하시는 직업적으로 가이드신데요. 활동하시는 건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중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버스 기사가 이제 그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 사람한테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중일이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밀접 접촉자 여부를 중국 정부에다가 통보를 해준 거예요. 우리 정부한테는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확진한 분이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걸렸는데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자진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 11일 동안 본인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러프하게만 측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넓게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의 이제 부인이 지금 일단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번 환자가 부인이 14번 환자와 감염이 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로 따지자면 한 4차 감염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 분이 2차 감염자 된다라면 거기에 또 3차 감염자고 또 이분이 또 부인한테 옮겼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의 어떤 활동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상도 없이 이제 그동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 즉 왜냐하면 한중일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허점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방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뉴스 가운데 가장 시청자분들 주목해야 될 게 바로 12번 환자 이동 동선 접촉자가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상일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이 12번 환자의 이동 동선 말고도 이 제주도도 지금 발칵 뒤집힌 내용이 확진자에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제주도를 다녀간 우한치 중국 확진자가 꽤 오랜 시간 해열제를 맞고 입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제주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증상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알고 증상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방역 체계를 통해서 예측과 방어를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해열제를 먹고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금 다니다가 그 중국으로 돌아가서 30일에 관광객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비자도 없는 상태로 단기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이제 중지하겠다고 하다가 또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막죠?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난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지금 전염병,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단호하게 빨리 결정을 할 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정부가 신뢰를 잃지 않는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15명의 확진자의 건강 상태일 텐데요. 비질환처럼 저 화면 같이 보실 텐데 지금 뭐 15명 가운데 특히 2번이 지금 오늘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퇴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격리 열흘 만에 퇴원을 검토 중이라는 거는 지금 이 감염 공포 확산되는 가운데 제일 반가운 소식. 그럼 이제 거의 완치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5세 남자하고 우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이죠. 예. 일단 입원 환자인 이 환자는 일단 증상이 굉장히 호전돼서 지금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전자 점포 검사에서 이 균이 나오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균이 안 나왔고요. 또 24시간 또 균 검사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퇴원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지금 최근에 무증상 논란이 계속 무증상 이제 감염 논란도 있었고 또 음성이 또 갑자기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바로 퇴원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아마 퇴원 시기를 아마 조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기 네, 때문에 네. 첫 완치 환자가 나올지도 저희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새에 국내 확진자도 속속 늘어났고 확진자들의 이동 동서까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시장과 마트, 극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인파가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GV가 문 닫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공공장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은 거의 인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는 개인 차원의 방역이 정부 당국이 우왕좌왕할수록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마스크 대란을 중국 보따리상이 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산량이 이제 한 뭐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이제 기저귀라든지 뭐 그다음에 물통을 잘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5천만 원이나 뭐 1억 원 정도 현금을 들고 와서 공장에 와서 그냥 구매를 해가고 이런 상황인데 또 거기에 또 사기까지 또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정부 차원에서 딱 구매를 해서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급해 그렇죠. 주는 나라에서 아예 그냥 보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어떤 매점 매석 행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요즘 인터넷 등등에서 보면 일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게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 일회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량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지고 원자재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특히 마스크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는 정부가 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500만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1,000만으로 이제 늘려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취재해본 바로는 중국의 인구가 거의 15억이 가까이 되는데 생산량이 하루 2천만 개 정도가 불과하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턱없이 그러니까 부족하네요. 엄청 부족하니까 이제
보따리상들이 이 기회를 또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점 매석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부족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들어간 건데요. 이런 거야말로 좀 정부가 개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마스크는 1차 방역 최초의 저지선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대란, 중국 보따리상, 매점 매석 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차장,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정리를 하면서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일반 시청자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나온 게요. 변기 물로도 전염된다. 이게 좀 시청자 여러분 저 식사 시간에 죄송한데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물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변기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튀기면서 거기에서 감염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호흡기에서 기침하면서 나오는 그 균이 가장 많은 거고요. 물론 변에서도 그 균이 묻혀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에 묻고 이 손에 묻은 손으로 코나 입속의 점막에 묻어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 원칙,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마스크 이런 것들을 기본을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너무 불안해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변기 가능성 이쪽 이 화장실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도 있지만 손만 잘 씻으면 큰 무리는 없다. 네네네. 예, 굉장히 작은 확률입니다. 예. 네.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이 마스크 제조 공장이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량 그 공급이 워낙 이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이 근로 시간을 어떤 면에서 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 근로 연장을 이제 이번에 마스크 업체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 62시간까지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늘 노동자의 어떤 근로시간을 이게 불법으로 연장한다 그러면서 이걸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정말 이 시점에 정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 뭐가 중요한가라는 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보통 상황입니까? 자,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할 때 그 생산을 연장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불법이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저는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 차장 이걸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제 네네. 변기 얘기도 했었고 네네. 지금 확진자가 검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된 곳이 이 문 손잡이도 있으면 네네네. 공공장소에서 가급적 그러면 문 손잡이도 잡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따져주세요. 자, 문 손잡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자판기 또는 리모컨 이런 것들 우리 충분히 집안에서 알코올 수압으로 해서 한번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기침을 통해서 입으로 기침을 하고 이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을 경우 분명히 거기에 균이 묻힐 수가 있고 그 묻힌 균은 하루 이틀 정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지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하면 항상 손으로 비누를 깨끗하게 해서 씻어주는 그런 손 씻기 예제법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기 팩트체크든 네네. 혹은 손잡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든 결국 손 씻는 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국의 지금 신종 코로나스 현황과 우리 정부의 좀 미봉책 아니냐라고 했던 입국 금지, 마스크 대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오늘도 해봤습니다.